네, 어제 오후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이버 테러에 오르는 북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해킹 공격으로 PC와 서버 3만 2천여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최형기 교수와 이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안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안타까운 일은 공격이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공격이 2시에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백신이 바로 나왔고 복귀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도 공격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예전 공격들과 어때요? 비교했을 때? 향후 2년 동안 서너 차례 공격이 있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은 디도스, 맞아요.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첫 번째 분류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에 이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공격은 악성 코드, 즉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를 이용한 그런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도스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디도스하고는 다르고 네트워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해당 기관의 컴퓨터들이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스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PT 방식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코드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취약점이 있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화된 해커들이라고 저희들 부르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ATP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로이 목마라면서요, 이번에 나온 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트로이 목마면 우리 일반 컴퓨터에도 우리도 매일 나타났다고 막 백신 경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안랩에서 V3 다 깔아놨는데 이거 왜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새로운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신들은 이미 과거에 발견된 공격에 대한 선명값들을 갖고 있다가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방어는 100% 완벽하게 하는데, 새로운 공격이죠. 데이터베이스에 그 공격이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좀 심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PC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저께 아마 해당 업체에서 백신이 이미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미 배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빠르게 그걸 좀 사용하셔서 본인 PC들이 감염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배후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확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부기관에서는 저 말고 다른 그런 고급 정보가 있으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대처 국면이나 봤을 때 북한의 소행,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무기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북한의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보도 매체에서 3,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또 12,000명까지도 있는데, 이게 해킹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이제 공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정규적인 그런 기술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해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개인 소양에 따라서 지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미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면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킹된 일부 컴퓨터에서 이제 어제 해골 화면 나오면서 후이지라고 글씨가 있었다고 우리 취재기자하고 어제 대담을 나눴는데 이 후이지는 뭐예요, 이거? 어저께 보니까 공격이 2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이지는 아마 LG 측에 있는 U+ 쪽에 있는 해골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해커들이 재밌게도 해커나 해커 그룹들은 자기네들이 해킹을 하고 이제 본인들을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들 하는데 어저께 했던 해커들은 좀 이렇게 이미 과거에 있었던 흔적을 남겼던 해커과는 좀 다른 그런 해커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어떤 해커들은 자기의 거를 남기기보다는 남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 예. 남의 그 사인을 남기는 그런 해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해커 본인이 이제 해커들이 자기네 소행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뭐 누구의 짓이라고 약간 그렇게 저희 예측하기에는 약간 좀 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스타티라는 네. 문구도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예, 네. 로마 부대의 선봉해선 부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2차, 3차 공격 있을 네.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 공격자들이 목표가 이제 뚜렷하니까는요. 예, 아마 2차, 3차가 있어야 했는데 이미 같은 공격으로는 이미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방어가 돼 있으니까 같은 공격을 똑같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취약점의 제2의 제3의 취약점이 발생이 되면 이제 뭐 방송이나 금융권으로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폭을 좀 넓히지 않을까 하는 공격이 이제 생각이 들고 이번 공격은 좀 전초전 성격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공격하게 되면 공격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뭐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네트워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서비스가 안 되거나 혹은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에 취약점을 들어올 텐데 난이도는 이제 도스가 상당히 쉬우니까 그리고 파급 효과도 적기 때문에 예. 도스로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체제나 취약점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 숙달된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공격으로 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2, 3년 동안 준비한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2차, 3차 공격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얼마나 그 공격하는 그 집단이 예. 그 취약점이나 그 공격 기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저께 보듯이 2시에 동시에 이렇게 예. 탁 하다는 건 누군가 원격에서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는 그런 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또 제2의 제3자 공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타겟도 예. 뭐 정부 기관으로 충분히 이렇게 전달해서 그 할 수 정부 있는 기관이 부분도 뚫릴 있습니다. 가능성 그 얼마큼 가능성을 있어요? 두지는 저희까지는 제가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그 취약점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에 있는 PC들이 그 취약점에 있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체를 사용하면 뭐 그거는 뚫릴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미사일 막 오발사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상용망하고인데 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상용망하고 예. 그 정부들이 쓰는 망은 망이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일반적으로 돼 쓰는 있으니까. 인터넷망이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접근 자체가 아마 거의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정부들이 상용망과 교체돼서 쓸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사이버전이 앞서 맨 처음에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업체,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 개인 이 세 그 개체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개발하는 업체는 정말 그런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유해 트래픽이 안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신데요. 이 개인분들이 자기가 쓰시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위험성도 심각하게 알고 쓰셔야지만 차후에 대비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뭔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충분히 그런 위험을 알고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대비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체들이 다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안 백신을 쓰잖아요. 네. 보안 백신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이 V3 안랩이 너무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다 보니까 네.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하세요. 네.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 교수로서 좀 이게 할 수 있지만 예. 네.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 보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문외한이어가지고 그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예. 네. 네. 하여튼 뭐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기술 발전에서는 져야 예. 된다는 그런 그런 거의 차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금융연구원이나 금융보안연구원 등에서 이 금융사 APT 공격 대비하라는 거를 수년 전부터 얘기를 네. 했었다고 네. 해요. 근데 네. 대비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네,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취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실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 양상입니다. 저희도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아는 취약점이면 저희는 사실 백신도 그렇고 대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그렇습니다.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지금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사들의 피해 상황, 뭐 각종 정보들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금융기관에서도 역시 개인 정보를 네. 비롯해서 역시 많은 정보들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지켜보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 공격이 그 회사 내에 딱 안에 딱 갇혀져 있었고 밖으로 안 나갔다는 그런 점에 저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피해는 지금 없나요?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PC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면서 그 내용이 밖으로 유출됐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조직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트레이스 같은 걸 떠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쉬움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안 났다는 것은 없으니까 안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쉬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고급 정보면 그럴 텐데 뭐 개인 PC에 대한 내용 뭐 정보여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하나, 우리은행 등도 이렇게 해킹 공격 받았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파밍 공격, 이렇게 우리가 파밍이라는 네.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북한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건 것들은 아닌 상당히 거죠.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밍 공격은 좀 공격이 되게 초보적인 그런 공격이어서 다른 유형이라는 그런 다른 거죠? 유형이어서 쉽게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누군가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원이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최형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